교육부는 어제 입학 정원을 늘린 32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다음 주 월요일까지 수요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원이 최대 4배 이상 늘어난 곳도 있는 만큼 지금의 교육 여건과 앞으로의 보완 과제를 파악하기 위해서입니다. 수요 조사는 지난 화요일부터 2주일 동안 진행됐는데 대학에선 얼마나 세밀한 분석이 가능하겠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기초 교수님은 당장 어디서 구합니까? 인프라도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 만들어진 데까지 시간이 당연히 걸리는데 당장 2025년부터 하라고. 대학들이 꼽은 가장 큰 문제는 교수 인력과 학습 시설 등의 인프라입니다. 특히 기초의학 분야는 이미 교수진을 구하기가 힘든 상황인데 늘어난 정원 수요에 맞출 수 있겠냐는 우려가 큽니다. 의대 수업은 실습을 기반으로 하는 만큼 해부용 시신인 카데바를 비롯해 다양한 기자재를 갖춰야 하는데 단기간에 수요를 맞추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의과대학이랑 시설과랑 관련 부서들 다 같이 모여서 실습 기자재도 확충하고 건축물도 확충하는 걸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당장 내년부터 입학하는 학생들의 수업 공간도 풀어야 할 문제입니다. 대학들은 지금 곧바로 건물 증축이나 신축에 들어간다 해도 짧게는 1년, 길게는 5년 정도가 걸릴 수 있다고 말합니다. 각 대학별로 수요조사 한 거 보면은 상당히 이제 500억 이상 되는 건물들이 많잖아요. 그런 건 한 5년 정도는 보내야 돼요. 뭐 어쨌든 간에 애들이 수업을 할 수 있게끔 저희들은 좀 더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27년 만에 정원 확대가 부실 교육으로 이어지지 않으려면 늘어난 인원에 맞춰 교육 여건에 대한 현실적 대비를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EBS 뉴스 배아정입니다. 정부가 늘어나는 의대 정원 2,000명을 어느 대학에 얼마나 배정할지 확정했습니다. 우선 전체의 82%에 해당하는 1,639명을 비수도권에 배정하기로 했습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의료 격차를 확실히 해소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나머지 18%에 해당하는 361명은 경기와 인천 지역 의대에 전부 배정합니다. 반면 서울 지역 의대들은 신규 정원을 한 명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이번 의료개혁의 핵심 목표인 지역 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배정 정원의 80% 이상을 비수도권에 우선적으로 배정하되 서울과 경인 지역 간 과도한 편차 극복을 위해 경인 지역에 집중 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특히 필수 의료를 뒷받침하는 지역 거점 국립대 7곳의 정원이 크게 늘었습니다. 총 정원을 200명으로 맞추면서 기존 정원이 49명이었던 충북대 의대는 정원이 4배 이상 늘었고 경상국립대 의대도 124명 증가했습니다. 지역 인구가 적은 강원대와 제주대도 각각 132명, 100명으로 정원이 늘어납니다. 정원 50명 미만의 소규모 의과대학들의 정원도 2~3배 늘려 최소 100명 이상으로 맞췄습니다. 정부는 배정위원회에서 대학들의 교육 실습 여건과 지역 필수 의료에 대한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앞으로 의대 교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교원을 늘리고 시설과 기자재도 확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국립대 교수 1,000명 신규 채용을 포함한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지원도 신속히 실천에 옮기겠습니다. 예산 편성과 국회 협의 등의 절차도 빠짐없이 챙기겠습니다. 앞으로 정원 배정 결과를 통보받은 대학들은 2025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 계획을 변경하는 절차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EBS 뉴스 이상미입니다. 네, 이처럼 의대 증원 계획이 확정되면서 의료 현장은 물론 입시에 미치는 파장도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교육부 출입하는 황대웅 기자와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황 기자, 이 정부가 예고한 대로 의대 정원이 2,000명 늘려서 배정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정부가 지금까지 계속 강조해 왔던 게 지역의 의료 여건을 개선하겠다는 거였는데요. 8대2 정도로 배분할 거란 보도가 계속 나왔었습니다. 실제로 비수도권 82%, 이 수도권에서도 서울을 제외한 경인 지역에만 18%를 배정하면서 계속 이야기되던 큰 틀 안에서 배정이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또 강조했던 게 지역 거점 국립대를 확실히 키우겠다. 또 50명 이하의 소규모 의대 교육 환경을 개선하겠다는 거였는데요. 7개 거점 국립대 정원이 200명 규모로 크게 늘어났고
소규모 의대들은 거의 2배 가까이 증원이 이뤄지면서 이런 원칙도 관철시켰습니다. 서울에도 100명이 안 되는 의대들이 몇 군데 있었기 때문에 이런 대학들에는 조금 지원을 해주지 않을까 하는 관측도 살짝 나왔었는데요.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수도권에 배정된 인원 가운데 서울의 대학 8곳에는 단 한 명도 배정하지 않았습니다. 배정 작업이 원칙에 따라 이뤄졌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 같습니다. 이번 발표로 의대 증원은 확정된 것이라서 각 대학들이 개별적으로 이 규모를 수정할 수도 없습니다. 네, 이 배정 작업을 한 게 정원 배정위원회였는데 이 첫 회의가 지난 15일이었습니다. 그런데 5일 만에 결정이 내려진 거네요. 그렇습니다. 상당히 빠른 결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교육부가 이 정원 배정위원회에 대해서는 극도로 보안에 신경을 쓰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15일에 첫 회의한다는 것을 빼고는 누가 몇 명이 들어가는지조차 아직 밝히지 않고 있는데요. 오늘 결정 과정을 일부 공개했는데 주말 포함해서 회의를 3차례 했다고 합니다. 처음에 교육부 관료한테 이거 결정 빨리 나지 않겠냐고 물어봤을 때는 그래도 이제 위원들한테 보고도 해야 되고 회의도 몇 번 열어야 된다 얘기를 했었는데 실제로 몇 번, 3차례 열고 결정을 한 겁니다. 네. 대학별 수요 조사가 지난해 이미 이뤄졌었고 이 과정에서 대학들의 여건과 의지를 확인을 해놓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짧은 기간이지만 심도 있는 논의가 가능했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고요. 대학 현장 실사도 안 하고 혹시 졸속 처리한 거 아니냐. 그리고 이 숫자가 왜 이렇게 100단위, 10단위로 딱딱 끊어지냐. 좀 대충 배정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왔는데 교육부는 지난해부터 40개의 의대 가운데 실사 필요성 있는 대학 14곳은 실제로 현장 방문을 했고 기존의 의대 정원이 좀 부적절하게 너무 적었기 때문에 대학의 역할에 맞게 이 숫자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숫자가 좀 커진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가장 많이 늘어난 이 충북대 같은 경우에는 151명 증원돼서 정원이 무려 4배로 확대된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 교육 여건에 문제가 없을까요? 정부는 대학들이 할 수 있다고 밝혔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학들이 신청한 인원 3,400명 규모였죠. 아직도 1,400명 정도는 더 늘릴 여력이 있는 걸로 보고 있고요. 의과대학을 인증하는 의학교육평가원의 평가 인증 기준의 관점에서도 문제가 없는 걸로 판단을 했습니다. 교육 여건이 중요한 게 사실 이 실습 과정인데요. 이게 정원은 당장 내년도 입학생부터 늘어나지만 그 학생들이 2년 동안 예과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럼 그 기간 동안 교육 여건, 실습 여건을 개선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거고요. 국립대 교수를 1,000명이나 증원하는 게 가능하냐 이런 질문도 해봤는데 지금도 교수가 되지 못하고 개원하는 인력들이 많기 때문에 교수 인력 확보에도 문제가 없다는 설명입니다. 또 국립대에는 추가적인 예산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고요. 사립대 같은 경우에는 사학진흥기금의 융자 지원을 좀 해주기로 했는데 대학들 입장에서도 좀 전략적인 투자를 늘려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의사단체들은 어떤 반응입니까? 네, 이 큰 규모의 단체들은 좀 공식적인 입장 표명에는 좀 신중한 모습입니다. 일단 연세대 교수들과 전북대 교수들이 정부를 비판하는 성명을 냈습니다. 정부가 의사와 교수의 의견을 묵살하고 일방적으로 증원을 발표했다며 철회를 요구했고요. 학생 대표들의 모임인 의대협은 정부의 정책 강행을 규탄한다며 학생들이 낸 휴학계를 수리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 이건 정원 배정 발표 이전에 나온 발언이긴 한데요.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의 주수호 언론홍보위원장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출석하면서 14만 의사의 의지를 모아 윤석열 정권 퇴진운동에 나서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일단 의사협회와 전공의협회, 교수협회 이렇게 크게 3개 단체가 오늘 밤에 회동을 예고한 상황이고요. 이 가운데 의사협회는 지금 회장 선거 중인데 후보들 대부분이 강경투쟁을 예고하고 있어서 어떤 식으로 전열을 정비할지도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늘어난 의대 정원이 입시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육부가 당초보다 이렇게 그 배정 결과를 좀 앞당기는 이유를 설명하면서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혼란을 좀 빨리 정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밝힐 정도였는데요. 우선 그 비수도권 의대 정원이 크게 늘었는데 대부분의 대학들이 지역 인재 전형을 적극적으로 뽑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 학생들은 수시를 많이 지원하고 수도권 학생들이 정시로 도전할 가능성이 높아졌고요. 이 서울 소재 대학에는 일단 인원 변동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으로 선호도가 높은 경인 지역 의대의 인원이 30% 넘게 늘었기 때문에 이 지역의 의대 합격선에는 일단 큰 변동이 없을 거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대신
이공계 학생들이 의대로 쏠리면서 최상위권 대학의 다른 자연계열 학과의 입학 컷이 낮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올 수능에는 N수생이 작년보다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데요. 재학생들의 경우에는 수시 교과 전형을 노리는 게 유리하기 때문에 남아있는 3학년 1학기 내신 성적 더 잘 챙겨야겠습니다. 또 의대 쏠림 현상 때문에 올해 역대 최대 규모로 치솟았던 이 사교육비 규모가 더 커지지 않겠냐는 지적도 나왔는데, 다만 여기에 대해서 교육부는 의대 쏠림은 과거의 현상이고 사교육비 증가세도 둔화되고 있기 때문에 공교육 중심으로 대응하겠다, 이런 원론적인 답변에만 그쳤습니다. 네, 갈등을 봉합하고 이 입시에 미칠 부작용도 줄이기 위한 후속 대책이 꼭 뒤따라야겠습니다. 황대웅 기자 잘 들었습니다. 우리나라 대학은 고등교육법에 따라 대학 1학년 학생들이 입학하기 1년 10개월 전 입시 계획을 수립해 수험생에게 안내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획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의대 교수들이 당장 올해 입시부터 적용하겠다는 의대 정원 확대에 절차적 문제를 제기하는 이유입니다. 또 의대 정원을 늘릴 때 학생과 교수 등 당사자 의견 수렴이 없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작년 4월 달에 결정 발표된 각 대학교의 의과대학교의 정원은 올해 바꿀 수가 없습니다. 수험생들의 안정적인 수험 준비 및 입시 부정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조항을 두고 절대 변경해서는 아니 된다고. 하지만 정부는 이번 소송이 성립조차 될 수 없다고 맞받았습니다. 현재는 대학별로 의대 증원에 대한 의견을 받는 단계라 정원 배분이 확정되지 않아 구체적인 처분이 없단 겁니다. 또 입학 전형 시행 계획을 바꾸는 건 대학인데 의대 교수들은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내 소송 대상이 잘못됐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의대 증원 필요성에 대한 공방도 이어졌습니다. 정부는 지금이 무너지는 지방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며 30년 가까이 늘리지 못한 의대 정원 확대와 필수의료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의대 교수들은 지역 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필요한 시스템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게 먼저라고 반박합니다. 어떻게 지역에서 필요한 의료를 제공해 줄 것인가가 먼저 시스템의 개편이 되고, 그다음에 그 개편된 정책에 따라서 얼마나 의사 수가 필요한지를 논의를 하는 게 정말 중요하고. 의대 교수에 이어 수험생과 학부모, 전공의 그리고 의대생 등 900여 명이 추가로 소송을 제기한 상태여서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싼 법적 공방은 더 가열될 걸로 보입니다. EBS 뉴스 금창호입니다.